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사진을 띄워드리는데요. 그리고 이 제목이 히어로더라고요, 히어로. 제가 이 팜플렛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게 어원이, 히어로의 어원이 원래 그 영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의 의미는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저게 보호하다라는 어원이, 에티몰로지를 보면은 보호하다는 뜻인데, 그럼 뭘 보호하는 게 자기 삶에서의 자기 주관적인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진짜 영웅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실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과거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자기가 미래로 달려가가지고 미래형으로만 살아가는, 현실을 안 살고 그 미래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에 집중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주인공이고 실제 자기 삶의 영웅으로 살 수 있어요. 실제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제일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누구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엄마 아빠지만 영웅이 되고 싶잖아요. 저도 딸들한테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왜 이렇게 열심히 책 쓰고 열심히 활동하냐, 제가 막 돌이켜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제 딸들한테 정말 아빠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영웅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모는 제가 볼 때는 좀 자녀한테도 의미가 없는 부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통 아빠들 같은 경우죠. 일이 우선이야 늘. 근데 아내들이 그러죠. 여보, 애들하고 놀아줄 때 놀아야지 얘들 다 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아빠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안 벌어놓으면 나중에 애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늘 미래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어로가 히어로에게 주는 이 표지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서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기 4가지 그림을 쭉 보시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육적 교육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 줬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좀 힘드시지 않나요? 힘드시죠, 맞죠? 아니, 교육을 내가 내 아이인데 내가 나보고 교육을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죄송한데 나는 내 아이의 부모지만 내 자녀를 제일 교육을 하기 힘든 사람이 부모입니다. 절대로 직계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이 이 분과가 56개나 있어요. 제너럴 사이클, 일반 심리학부터 저 밑에 트라우마틱 사이클, 트라우마 심리학까지, 또 3탄에는 김경희 교수님 오시죠. 뇌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인지 심리학, 이게 56개나 있어요. 근데 저는 심리학이 사람을, 상처를 치료하는 상담으로 가져가는 상담 심리학을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가정이 깨져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와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들을 준비라도 되어 있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이 중요한 얘기를 안 들었어. 그렇다고 집에 가서 여보 앉아봐. 내가 오늘 공터 영어 가서 그것도 현장에 갔다 내가 뽑혀가지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던데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아 그래? 그래, 그런 거 듣고 왔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내가 그렇게 할게. 나 몰랐네. 땡큐.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그런 남편이 없을 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네가 애들 다 키우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이 사실 뇌로 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내로 봤을 때 남편한테 아무리 좋은 정보 주고 뭐 살면서 뭐 보험 정보 무슨 정보 다 주잖아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거를 정보를 알아서 줬는데도 남편이 안 받아요. 심지어 절대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운전면허증을 배우려고 운전면허증 갔어. 그 학원에 갔는데
실수를 해 계속 깨끗깨끗 실수했어. 근데 거기는 타인의 선생님이 가르치죠. 그럼 실수를 계속해도 그 선생님은 뭐라 그럴까요? 어머님 제가 하루 종일 운전 강습 하는데 어머님 실수 별로 안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해준다고. 제가요? 동기부여도 죠. 모티베이션이라고, 모티베이션의 어원, 에티몰로지는 move란 뜻이에요. 계속 심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동기부여인데 막 계속 뛰게 해줘. 그 사람은 감정을 안 줘. 잘한다 그래. 근데 남편이 나와봐, 한 달 배웠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보자 그런다고. 나도 한 달 배웠거든? 하고 이제 나왔는데 운전하다가 끽 한 번 실수했어, 아내가. 그럼 남편 뭐라 그래요? 자, 제가 상담하다가 제가 너무 충격적인 두 가지 사례를 예드리면, 하나는 아내가 끽 실수했는데 개발이야? 이런 케이스를 많이 들어요. 개발이야.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머님, 이런 말은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표현은 실제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면서 얘기 드린 거는, 남자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라는 이런 그 공동체랑을 거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인풋하는 용어가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스포츠가 뭘까요? 축구야, 축구. 근데 축구 선수가 공을 발로 제대로 차야 되는데 잘 못 찼어. 그러면은 이게 튕겨서 나가면은 남자들끼리 이 축구보다가 제일 많이 주고받는 단어가 뭘까요? 개발이에요. 이 말이 나도 모르게 인풋이 많이 되어 있으면, 살다가 나도 모르게 발과 관련된 실수가 있는 장면을 내가 직면을 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인풋되어 있는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런 거는 분석이 가능해요. 이럴 수 있으니까, 실수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게 그냥 이해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는 조심하세요. 이런 말은 좀 남자들한테 많이 들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남편들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 아내가 딱 실수했는데 넌 머리가 모자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한참 후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실수했는데 넌 머리가 모자야?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표현이지? 근데 아버님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니까 저한테, 교수님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넌 머리가 모자야? 그래, 저한테.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모자라는 머리는 이게 모자처럼 쓰고 벗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는 현장에서 가족은 지식을, 이성을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전부 감정 덩어리야. 그래서 제가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지도 말고 부부는 서로 알려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그게 왜 분석이 안 될까? 넌 머리가 모자, 이게 분석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경학에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는, 남자들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실수를 머릿속에서 1초 만에 이거를 빨리 돌려요.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내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남편 머릿속에서 1초 만에 갑자기 미래를 빨리 생각을 해, 예측을 해. 그러니까 나 있어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나 없이 혼자 타고 가다 실수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 그러면 내 아내 다치거나 죽으면 우리 애들 내 마음 찢어져. 근데 너 개발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쓰는 존재라는 거야. 이해되시죠?